네, 반갑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산업융합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연세대학교의 고성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김미경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세 분의 연사분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발표 시간은 20분인데 발표 끝나고 또 개인 일정들이 있으셔서 중간에 왔다가 또 들어오실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질문은 발표 끝나고 한두 분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시간 이제 봐서 추가적으로 모아서 다시 또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서울기술연구원의 박세원 수석연구원이십니다. 박세원 수석연구원님은 연세대학교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200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친환경 유통포장 개발 사례 첫 번째로서 배달 쓰레기 감축을 위한 거점 수거 방식의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기술연구원의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초청해주신 김준경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발표를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제에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좀 이제 배달 쓰레기 감축을 위한 어떻게 보면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요거 이제 발표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달 쓰레기 감축을 위한 거점 수거 방식의 다용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연구 과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 수가 대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 14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절대적인 숫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로 좀 대면 생활 방식에서 비대면으로 좀 변하면서 좀 이렇게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는 좀 현상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로 이제 활용되는 음식이 좀 많아졌다. 이제 어떻게 보면 뒤 두 번째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안정기에 지금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오프라인 외식이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폐기물 측면에서, 사실 제 전공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좀 폐기물 측면에서도 좀 보면요, 실제로 이제 폐기물이 음식이 배달이 되면, 이거 한국일보에 나온 그 기사를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2인분을 시키면 한 9.7개의 일회용품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플라스틱은 한 6.2개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 단 1개 정도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환경적으로 좀 치명적인 좀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는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결국엔 서울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폐기물 측면에서는 원천 감량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좀 수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 과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회용기 측면에서 좀 처음은 아니고, 크게 지금 현재 이제 문전수거, 예전에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고 반납하는 방식의 문전수거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했고, 저희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도 국외에도 그런 사례는 좀 찾기 힘들었는데, 거점 수거 방식으로 비대면 수거하는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것들은 국내외 사례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서울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랄까요?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회용 컵, 다회용기, 그리고 지금 포장재에 대해서 제로 포장재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회용기에 관련된 업무를 좀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앞에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연구 과제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총괄 과제명 같은 경우는 서울시 배달 음식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위한 AIoT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구 기간은 21년 11월부터 이제 최근에 끝났습니다. 23년 3월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사업입니다. 아까 첫 장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엔 도시재생 지역에 실제로 리빙랩을 적용해서 이게 어떤 트라이얼 에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 서대문구 그 연세대학교 앞에 명물거리가 지금 도시재생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기반 중심적으로 해서 리빙랩 운영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목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전수거 방식은 뭐 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있고 시험이 되고 있긴 한데 거점 수거가 어떻게 되면 적정한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기관은 저희 연구원이 있고요. 뭐 기타 이제 민간 업체 두 기관과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들어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수요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해용기랑 어찌됐건 전용 가방이 좀 개발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다해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패키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시지만 또 아까 저처럼 이제 뭐 폐기물을 하신 분들, 뭐 소재를 하신 분들 너무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은 의견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가 포럼을 좀 주로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다해용기를 일회용기로 전부 다 대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회용기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서 어떤 게 범용성이 있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용성이 좀 많은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좀 제작을 했고요. 사실 이거 사업 초기에는 PP 형태, 그러니까 PP 재질, 플라스틱 재질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연구 결과 말고도 지금 문전수거로 다해용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스테인리스가 활용이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테인리스가 조금 더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금액적인 혹은 뭐 환경적인 측면을 좀 어떻게 보면 스킵하고 일단 스테인리스로 먼저 좀 도입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수 장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거점 반납이기 때문에 거점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거점 반납 장치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게 결국에는 그냥 상자를 두고 반납을 하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앞에서 보셨겠지만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해용기 자체가 단가도 높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손실률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래킹을 위해서 이렇게 AIoT 기반한 다해용기 반납 장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초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용기 하나하나를 트래킹을 하고 QR 마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건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배달 서비스 특성상 한 개의 그릇으로만 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방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해용기 회수장치 반납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해용기 가방 QR 스캔하고 투입하고 뭐 번호 입력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계좌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게 되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고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 형태로 저희가 좀 소비자의 참여를 좀 독려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설치 장소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게요. 이게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사이즈도 조금 있고 어찌됐건 트래킹이 되려면 인터넷이 돼야 되고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찾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외에 설치하자니 또 공용 공간들이 너무 많았고 뭐 소방법 위반도도 걸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설치했다 철회한 적도 있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크게 총 4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용 공간인 뭐 이제 뭐 주민센터 내라던가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뭐 이제 대학교 기숙사 앞에 뭐 편의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유형으로 좀 선택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서대문구청 혹은 뭐 마포구청이랑 같이 해서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장치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연구 개요 말씀드렸을 때 서대문구 명물거리를 기반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는 연구 초기에는 당연히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배달 서비스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뒤에 배달 이게 뭐 실제로 다용기를 쓰고 회수 요청하신 분들 소비자들의 이제 위치들을 표시한 맵이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는 이게 뭐 사용률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공공지역 한 3개, 학교 2개, 뭐 오피스텔, 아파트 그리고 이제 편의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물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해용기 인프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죠. 사실 물류, 그러니까 이제 회수, 이제 먹은 거를 회수해 오는 건데요.
실제로 1일 1회수를 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회수는 먹은 다회 용기를 다시 회수해서 세척하는 데 쓰는 것을 이제 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은 다회 용기를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 주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저희 이제 서대문구 지역 자활센터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회수를 좀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이제 뭐 회수된 것들은 이렇게 거점에 모여서 세척 이후에 다시 이제 음식점으로 배달이 되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회수 1일 1 공급이 아니더라도 뭐 수시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세척입니다. 세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회용기를 사용되는 지역인 서대문구나 마포구에 좀 설치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세척 지역을 세척 장치를 구비하고 운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경기 광주랑 부천에 좀 이렇게 일평균 45,000개, 3,000개 정도로 세척이 가능하게 좀 구성을 했고요. 총 한 6가지의 프로세스, 6번의 이렇게 프로세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위생 기준을 뭐 만족을 시키는지 안 하는지 사실 뭐 ATP 분석이라고 이제 미생물 기준을 좀 주로 활용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일회용기가 이거 검사를 해보면 일회용기가 더 더럽거든요. 이게 뭐 이제 사실 공장에서 나온 걸 그대로 바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위생 기준에 조금 더 좀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ATP 50RLU 이하로 좀 관리를 쭉 했고, 이외에 좀 관련된 미생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낸 결과 모두 음성 결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 음식점 모집 및 홍보입니다. 이 참여 음식점 섭외가 좀 힘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음식점에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자기한테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랄까요, 좀 운영에 있어서 좀 돈이 절약이 된다거나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회용기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회용기를 인프라를 돌리려면 어찌됐건 어디서든 플러스되는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다회용기 모집 및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 초기에는 다회용기를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드리고 좀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화 카탈로그를 제작을 했고, 실제 이제 시황사업 참여 음식점 현황을 이렇게 맵으로 한번 나타내봤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대문구 명물거리에 좀 기준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점점 넓어져서 서대문구와 마포구까지 같이 참여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식류의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좀 참여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가장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모두 다 배달 앱 쓰시죠. 이제 뭐 실제로 전화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배달 앱이 빠지고서는 이 다회용기 인프라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달앱 3사, 배달앱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신한카드 땡겨요라는 이제 어플까지 해서 총 4개의 어플을 참여를 시켜서 다회용기 서비스를 연동을 했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어플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및 반납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달앱에서 저희 이제 주문할 때 음식 선택하고 뭐 일회용 스푼은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용기 선택하고 배달해서 빈 그릇. 근데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긴 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 사업 이전에 이미 지금 서울시 강남구랑 뭐 광진구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하고 있는 업체에서 좀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사실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대신 치워주는 인센티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담긴 채 반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집보다도 1인 가구나 혹은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는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서 거점 반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배달 서비스의 거점 반납 장치로 다 반납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문전 반납과 거점 반납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가 거점 반납을 하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고, 문전 반납은 인센티브 없이 그냥 문 앞에 두면 가져가서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11월 15일에 서대문구에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해서 연구 종료 시점에 한 1,600건 정도 굉장히 좀 많은 이용 건수를 좀 기록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보라색 체크 표시가 실제로 회수 요청,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반납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그 한 50개 정도의 음식점에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음식을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점 수거만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대응이 어렵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요게 지금 200m라고 되어 있는 요 지금 표시들이 다 지금 다용기 반납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많은 것들을 커버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점 반납 유효 거리는 한 200m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m 정도면 소비자가 와서 반납할 수 있다. 인센티브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땐 거점 반납이 요 유효거리 내에서는 한 60% 정도로 분석이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점 반납 장치도 좀 활용률이 있겠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니터링 요원을 좀 두고 좀 활용을 했고 만족도 조사 등을 좀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CS 대응 같은 경우도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 다용기 반납 장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CS가 들어올지 참 고민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한 13건 정도로 비교적 그래도 1600건 대비로 했을 때 한 0.8% 비율로 좀 어느 정도 좀 낮은 비율로 CS가 들어왔고요. 대부분이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랑 이제 연구 종료가 된 이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한 결과를 말씀을 빠르게 좀 드리면요.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도 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았고 소비자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참여 배경을 살펴보면 어찌됐건 음식점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참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좀 참여 동료 위한 또 어떤 뭐 다른 제도나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이 어느 게 가장 만족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빠르게 배송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청결하다라는 것들이 의외로 위생이 사실 가장 걱정이었는데 좀 만족하는 이유로 좀 많이 꼽아주셨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MZ 세대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뭐 알파 세대 뭐 있겠지만 지금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좀 뭐랄까요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만족도도 이제 일반 음식점보다 더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만족도 결과를 좀 보면은 뭐 사실은 뭐 발표 이게 지금 결과 나온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멀리 있어서 불편했다 가까이 있어서 불편했다 이건 너무 상반된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인프라가 지금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되지 않은 거점 반납 장치가 완전히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환경성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을 좀 한 결과입니다. 환경성 분석 같은 경우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나오는 탄소 성적 표지 개수를 좀 활용을 했고요. 전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기랑 다회용기를 전 과정으로 봤을 땐 생산부터 최종 처리, 뭐 다회용기 세척이겠죠. 그리고 또 다회용기는 완벽하게 뭐 계속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효 사용 횟수를 한 100회 정도로 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좀 리니어하게 좀 볼 수 있었는데 거점 수거 이게 이제 원형 3호에 대해서만 이제 분석한 그래프고요. 이제 전체 데이터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점 수거가 그래도 조금 더 환경적으로는 왜냐하면 물류를 조금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은 문전 수거 방식도 결국에는 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세이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경제성.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회용기가 상당히 보시면은 그냥 반납 안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정도로 품질 좀 좋고 좀 아무래도 좀 값이 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만족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기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끝끝내 경제성이 확보 안 되는 재질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전수거가 물류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24회 그리고 한 48회 정도 썼을 때 일회용기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요 관련된 뭐 전문가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 도출된 건데요.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뭐 정확히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는 혼용이 돼야 된다. 근데 다만 거점수거를 선택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끝끝내 하지 못한 이 보증금 제도의 도입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발표 시간 조금 더 쓰셔도 됐었는데요. 뭐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요 향후만 요 비즈니스 모델만 간단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초기에는 보증금을 도입을 하려다가 지금 뭐 많이 아시겠지만 보증금을 하려다가 실패한 이유는 첫째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배달 앱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졌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배달료라던가 뭐 여러 논란에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소비자가 돌려받는 돈인데 배달시킬 당시에는 음식값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달 앱사에서 조금 상당히 솔직히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했고요. 음식점 역시도 좀 별로 달가워하진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뭐 이런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사실 조금 뭐 장애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비즈니스 모델 보시면 뭐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뭐 보증금을 포함해서 배달 플랫폼에 주문을 하면 이 보증금은 어찌됐건 하나의 보증금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운영 시스템에 넘어오게 되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사용료를 어찌됐건 일회용기 구매를 안 하니까 다회용기의 사용료를 이제 보증금 운영 시스템에 같이 내게 돼 있고, 그런 사용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서비스 운영 업체, 세척 업체, 이제 수거 업체들이 좀 이렇게 나눠 갖는 방식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사실은 보증금을 토대로 봤을 때 소비자가 거점 반납 장치를 만약에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문전 수거를 할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리성을 더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그대로 폐기물 처리료 혹은 뭐 사용료 정도로 해서 이렇게 환수되는 것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에는 이제 문전 수거 방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물류 시스템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는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택배사라던가 다양한 좀 물류 시스템들 좀 기존 물류 시스템을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점 수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그러니까 다회용 인프라가 뭐 기타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다회용 컵, 택배 상자 등을 이제 회수 품목을 좀 확대해서 인프라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첫 번째 순서 끝나고 따로 질문 시간이 있긴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단계별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가장 최근에 끝난 사업이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해서 어떤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혹시 향후에 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확장된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거점 수거, 문전 수거 뭐 다양한 수거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이게 어찌 됐건 거점 수거를 해봤다라는 거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의의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정 반영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를 지금은 5개 자치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차 늘려서 올해부터 이제 10개,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인데요. 아마도 거점 수거 방식이 필요한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진 뭐 예를 들어 아파트 재활용 정거장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한강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적정하게 좀 활용할 생각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박서연 박사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